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다시 또 부산에 내려왔어요. 내일 또 출근을 해야겠죠? 지금 제가 머무는 방인데요. 이게 사실은 ESG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떤 책을 좀 읽다가, 거기서 좀, 그래, 어떤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제가 좀 더 살을 좀 붙여서, 또,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랄까, 좀 관심 있어야 하는 또 주제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책은요, 제가 조만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9월 달에 나온 책이고, 이건 원래 투자, 이제 투자 운용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저보다는 한 3, 4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예. 586 세대는 아닌 것 같고, 40대 후반 아니면은 한 50대? 예, 이제 막 50이 됐거나 40대 후반? 이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신데, 저는 이분을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상당히 이분의 시각,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재미있게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세계가,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만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의 어떤 변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제 복잡계 세상 또는 복잡계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평형 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일리아 프레고진이라는 러시아 출신 물리학자죠. 그 사람이 비평형 역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자인데, 그 양반이 쓴 책이 혼돈으로부터 질서라는 책이 있죠.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이 세상이 혼돈과 특히 카오스, 거기서 이제 카오스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카오스라는 어떤 무질서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세계가 사실 더 보편적이다. 그래서 어떤 질서와 어떤 원자로 이렇게 딱딱딱딱 분리되어 있는 어떤 고정된 어떤 질서가 이렇게 뭔가 변화되지 않고 뭔가 고정되어 있고 뭔가 늘 안정화되어 있는 그러한 패턴이 있는 질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질서한 속에서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간다. 이제 거기서 이제 시스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 또는 무작위적인 어떤 카오스적인 무질서한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를 단순계라고 하고요. 어떤 세상을, 세계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거나 그 요소들 간의 연결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서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아. 이런 세계를 복잡계라고 해요. 복잡계 구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복잡계 세상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런 이제 책이 새로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좀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해의 수준, 이해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해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제가 이제 좀, 제가 그 예전부터 제가 그 학부 때는 생물학 쪽을 했고요. 제가 이 석사 때는 좀 동양 철학을 했어요. 동양 철학 가운데 특히 이제 한국 철학을 제가 석사에서 했는데, 이 철학 쪽에서는 인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나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바탕해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또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 인식, 올바른 인식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서로 다양한 상호 연결된 과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이렇게 서로 뭐랄까 좀 악화된 관계, 좋지 않은 관계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시너지 역할을 주는 쪽으로 상생하는 역할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어떤 상생과 상극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늘 그런 문제들에서 해결을 모색하면서 마땅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항상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족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담수도 나누고 즐겁게 자리를, 서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좀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감정이 섞인 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게 그러다가 또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존을 하면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는 내 동료와의 관계, 또는 아무튼 고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실제로 형제 간의 갈등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다가 이제 또 돈 문제가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세계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로 축약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가장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항상 그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다양한 문제들, 국방에 대한 문제, 또 경제, 그다음에 무슨 이런 안보, 또 보건,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예. 그다음에 폭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당면했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인식에는 6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6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문제 해결의 이해 구조. 그러니까 6가지 단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그 콘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